네,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 민사소법 담당하게 되는 최영덕입니다. 먼저 이제 민사소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간단히 저는 이전에 이제 학교에 법학원에 있다가 이번부터 이제 우리 별리사 스쿨에서 민사소법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전 강의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약간의 광고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사소송법은, 이제 일단 7월 30일 우리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동차생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 30일부터 거꾸로 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를 이제 보겠죠. 그죠? 통상 한 8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문제 중에 보통 한 10점짜리가 6개나 7개 나오고 20점짜리가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형태인데, 그리고 이 사례 문제가 이제 이게 주관식이라고 한다면 이 주관식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객관식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쟁점을 잡고 쟁점 잡은 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주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논리적 이제 전개. 이게 언제나 이제 말은 쉬운데 요거 이제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사례 문제 나오는 걸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꾸로 가면 이제 실전 GS라고 그래가지고 대개 이제 커리큘럼 이제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 GS 해가지고 제가 원래 습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찾아보는데, GS에 대해서 이렇게 연원이 딱히 없어요. 근데 다른 시험들 있잖아요. 그죠? 법원행시라든지 변리사 이쪽에서는, 아니 법무사 이쪽에서는 GS라고 표현 안 하고 오로지 우리 이제 변리사 시험 이제 역삼동 이쪽에서만 GS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그룹 스터디 외에는 나올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물어봐도 몰라요. 물어봐도 모르고 이제 제가 학문적 습관이어서 이렇게 항상 이걸 따져주는데, 일단 그룹 스터디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스터디라고 하는 건 실전처럼 어떤 사례 문제를 풀고 서로 이제 토의하거나 살펴보는 형태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2개 형태, A나 B형 형태로 이제 나가는 것이고요. 이제 거꾸로 갑시다. 거꾸로 가면 실전 GS 하기 전에는 이 GS를 이거는 거의 실전 연습이니까 그 연습하기 전에 이제 기초 GS 또 이렇게 또 공부를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커리큘럼이. 기초 GS, 요건 이제 글자 그대로 100점 만점을 전제를 하는 것이고, 요거 이제 50점을 전제를 합니다. 50점을 전제를 해서 이건 통상 2시간을 시험 보고요. 이건 1시간을 시험 보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기초 GS 풀기 전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통상적으로, 사례 문제를 이제 풀기 전에 사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 이제 사례 강의, 되게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례 강의 하기 전에 이제 사례 강의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기본 강의.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걸 먼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이론적인 걸 살펴보고,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진짜 이제 들어가서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30일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대개인 다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3, 4, 5, 6, 좀 7월까지 5개월 동안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문제인데, 대개 지금 3시, 4시까지 나오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제 거꾸로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걸 다 알면서도 3시, 4시까지 가는 건 이게 어떤 데서 잘못되어 있느냐면,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동차생들한테 이 4개월, 5개월 동안 이 전반적인 걸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안 되면, 기본 강의가 안 되면 사례 강의를 이제 들어가도 의미가 없고 이제 적용하는 거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걸 최대한 짧게, 거기 지금 공부방법 설명론에서 제가 이제 드린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수험 교재의 선택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논의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건데, 민사소송법 전반적인 이해와 쟁점의 정리 중요성 해가지고 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본 강의에서 아무리 이론적인 정리를 한다 하고 아무리 이걸 여러분들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정리된 걸 이 사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풀어내는 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는 개인적인 차가 있을 수 있어도 기본적인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최대한 기본 강의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그 단기간에 정리하시고요.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권화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기본 강의를 하면서 요거를 무슨 학문처럼 이렇게 민사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문은 이제 제가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오로지 시험을 보기 위한 그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리고 빨리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 강의를 최대한 빨리 돌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되게 이제 누가 이제 어떤 책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상한 그 변리사의 풍습 중에 하나가 전혀 학계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민사소법 전공하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쪽 역삼동 이쪽 변리사 쪽에서는 이상하게 풍습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 자체가 700페이지, 800페이지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안에 글자 포인트도 5포인트, 7포인트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10포인트로 하면 1200페이지, 1300페이지가 됩니다. 그럼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민사소법 그 방법론을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그 많은 내용들을 아무리 정리한다 하더라도 사례에 들어가서 풀으려고 하면 절대 못 풉니다. 그 얘기는 어쨌거나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최대한 빨리 기본 강의를 어떤 형태로든 빨리 돌리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례 문제를 풀 때는 사례의 쟁점을 잡기 위해서는 체계와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계와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민사소법이라는 절차법이에요. 절차라고 하는 건 형식이에요. 형식.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와 형식을 얼마나 빨리 전개되고 그 흐름을 빨리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민사소법을 최대한 그 정리를 하고 사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흐름만 최대한 그 단권화되어 있는 걸 혹시 누가 갖고 있다면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고 나서 거꾸로 사례 보면서 서로 간에 어차피 사례 강의를 하든 기초 GS를 하든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최대한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최대한 빨리 흐름을 잡아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사례 문제를 풀고 기초 GS까지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동차를 노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하나 여러분한테 저의 강의하고는 상관없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페이지에 보면 민사소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쟁점의 정리 중요성 해가지고 체계와 흐름을 알아야 사례 문제가 보이며 첫 병은 단권화를 정리하기 편한 교재를 선택하는 강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 안 들어도 상관없는데 쓸데없이 긴 강의나 쓸데없이 그 논의가 많은 강의들은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수의 지름길 중에 하나가 민사소법을 학문처럼 하는 게 장수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걸 어떤 의미에서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시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회를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20회를 하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뭐 25회, 뭐 30회까지 쭉 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최대한 짧게 하세요. 최대한 짧게 하고 사례 강의하면서 또 보세요. 또 보시고 서로 왔다 갔다 계속 피드백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짧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좀 더 나와가지고 그럼 체계화 흐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서 2페이지에 보시면 교재에서 논점 찾기와 단권화 해가지고 강의와 교재의 중요성 해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분들이 내는 책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역삼동에서 잘 나가시는 두 분. 하나는 뭐 정확한 타이틀은 모르겠고 또 하나는 변호사님이신데 그분들 책들이 보시면 보통 한 800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거듭 얘기하지만 포인트가 5포인트 내가 재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글 포인트로. 근데 그걸 A4 용지 10포인트로 해버리면 대략 한 150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1400페이지 정도까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에 나와 있는 교재만큼이 돼버려요. 근데 민법에 나와 있는 교재는 객관식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판례,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를 제가 뭐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만 나왔던 문제 계속 나오고 한번 합격하신 분들은 계속 합격하는데, 또 반대로 민사소송법 같은, 특히 이제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 한번 떨어지면 또 계속 떨어집니다. 왜냐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교재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택할 때 오히려 거꾸로, 이건 참고서는 될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참고서가 됐어요. 왜냐면 역사서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20년 동안 강의해오면서 계속 짜집기 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어차피 뭐 이거는 광고니까 제가 뭐 대놓고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은 역사를 지니고 있어. 한 20년 동안 계속 책들을 막 모아가지고 계속,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책 보면 다 나온다. 물론 다 나와요. 그 얘기는 반대로 이신 교수님 책이나 김홍익 책 보면 더 다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제까지 없다가 꼭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꼭 알고 계시길 바래가지고, 요때까지 없다가 교수들이 새로운 문제를 내면 그 해 또 우리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때 와가지고 또 내 책 보면 다 나온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년 동안 모아놨으니까 계속 책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뺄지 넣을지가 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처음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 처음 할 때 어떻게든 빨리, 그게 동영상이든 현장 강의든 그건 어떤 건 상관없어요. 빨리 돌려야 됩니다. 빨리 돌리고 빨리 회독수를 늘려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계와 흐름을 잡아야 사례 문제가 보여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재를 선택하실 때 이건 참고서로 쓰세요. 좋은 참고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다 역사책이니까, 민사소송법 역사책이에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한테 GS 들으신 분들 중에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것만 3년, 4년 붙들고 있다 보니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가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여튼, 어차피 거꾸로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거꾸로부터 해왔을 때 가장 시간을 단축해야 될 때가 어딘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교재를 선택할 때 최대한 단권화되어 있는 것, 최대한 얇은 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쓸데없는 얘기 들어가 있지 않고 정말 민사소송법만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을 하시고요. 거기 안에 이 책들 보면 1타, 2타 강사들 보면 거기 문제, 판례, 이론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나중까지는 필요한, 사수나 오수 할 때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차생들한테 그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어디서 하게 돼 있어요? 사례 문제하고 기초 GS 또 실전 GS 똑같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하다 보면 이거 하면서도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서 이거,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차생들한테는 그런 공부 방법이 매우 안 좋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요 안에 보면서 거기에 있는 거 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가끔 동차생들 중에 합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두어 명 이제까지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절대 동차생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처럼 1차분 끝나고 나서 일단 한번 해놔요. 민사소송법을. 그래서 그 해는 합격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면 그 사람은 이미 이게 돼 있잖아. 한 번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차 합격하고 동차, 이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뭐 이거 진정 동차, 부진정, 그러니까 말 잘 만들어요. 하여튼 이과생들도 있잖아요. 법학과 몇 년, 한 2, 3년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말 엄청 잘 만들어내요. 여튼 그래서 부진정 동차 뭐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진정 동차는 그의 1차 공부하고 그의 뭐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법학과도 법학과 4년 하고도 민사소송법을 새롭게 공부하는 마당에, 이과생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문과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과생 여러분들 이제까지 얘기하다 민사소송 올해까지 하고,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은 절대 안 되고요. 이거를 최대한 그 1년 전 혹은 그해 여러분들이 이걸 최대한 줄이고 직접 들어가가지고 실전 GS나 기초 GS에서 풍부하게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나서 약간의 운이 작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3수, 4수 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진정한 동차생들이 합격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서 약간의 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운은 말 그대로 정말 스스로 열심히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또 얘기하자면 이걸 최대한 줄여가지고 정리하고 하면서 단계를 밟아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여러분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거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그 2페이지에 보시면 교재에서 논점 찾기와 단권화라고 했는데 논점 찾기와 단권화는 이게 기본 강의 이론을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GS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고쳐주고 있는데 아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GS 듣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전혀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제가 새롭게 얘기하는 거 아니 저기 와가지고 제가 하나 억울한 게 내가 와서 얘기하면 전혀 새로운 얘기가 돼버리는 이상한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어요. 여튼 근데 제 얘기가 맞습니다. 여튼 맞으니까 최대한 정리를 단권화를 좀 하시거나 단권화되어 있는 걸 줄여가지고 하시길 바라고요. 그 뒤에 있는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시를 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한 30분 정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금 각 과목마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제 4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법조문에 대한 이론과 판례 정리를 통한 사례 해결, 단권화의 중요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사소법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조문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우리 민사소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해석하는 게 현재 우리 해석법학이에요. 법 실증주의까지 해가지고 이제 해석법학으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 해석법학이라는 건 법조문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뭐 책만 읽다 보면 나중에 법조문 얘기하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 법조문을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수업을 하다 보면 법조문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데 행여 제 강의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강의를 듣든지 간에 민사소송법 하면서 법조문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그때그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 시험장에 이 법조문 하나밖에 믿을 게 없어요. 법조문을 볼 때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법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와 흐름은 법조문을 통해서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 그걸 정리해 놓은 게 현재 우리 민사소법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시고요. 이 법조문 중에 해석에 대한 견해가 나뉠 수 있어요. 이 견해 어떤 거 민법을 이제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이게 뭐 해석법학이니까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해석에 대한 견해가 대립이 되면 이때는 학설 문제가 있고요. 요 학설에 대해서 결국 유권 해석인 판례가 이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법조문 문제가 의외로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오니까 법조문 당연히 정리하셔야 되고 그러면 기본 강의하면서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법조문 중에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요 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조문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판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법조문이 없을 때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판례. 뭐 그 전에 먼저 학설이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법조문하고 법조문이 없는 이런 사례들, 이런 사례들은 이건 이제 주로 이제 판례 사례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크게는 이제 판례 사안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한 60%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례 사안이 아닌 순수하게 법조문 혹은 법조문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사례에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통 한 30%, 40% 민사소법 문제가 보통 여기서 한 30%에서 40%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서 한 60%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실전 GS나 기초 GS 가면서 같이 연습을 하셔야지 요것도 안 돼 있는데 요것부터 들어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지를 모르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걸 정리하면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최대한 줄여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상당히 민사소법을 오히려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현재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현재 GS를 하시는 대부분의 그 어느 정도의 그 실력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전혀 풀지 못하는, 왜냐하면 암기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모든 문제 한 2000문제 풀고서 거기서 뭐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결국은 민사소법이라는 건 절차와 흐름이기 때문에, 형식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최대한 잡아내는 것, 이것이 민사소법 공부하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이고 여러분들 꼭 하시길 바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듯이 그 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법조문, 중요한 법조문에 대한 이론과 판례 정리를 통한 사례 해결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조문을 우선시해라 라고 하는 것, 거꾸로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 책 중에 가장 얇은 책은 민사소송법 조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조문을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민사소송법 조문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나서 본문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책을 보시고요. 그 책을 보는데 거꾸로 가시라고. 최대한 단거나 얇은 거 흐름을 알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참고서로 쓰세요. 내가 이런 책 여러분 버리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절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시간을 700페이지, 800페이지, 실제로 한 1200페이지 되는 책을 한번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최소한 4회독 내지 5회독을 해야 어느 정도의 사례 문제가 보일 것인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동차생이라면 그거는 매우 어리석은 문제다라고 하는 걸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그걸 최대한 줄여서 하는 게 제 기본 강의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들으시면서 이제 해주시길 바라고요. 맺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막연히 열심히 하는 공부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을 어떻게 써나가느냐 이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정리하고 정리한 것을 전개해 나가는 기술, 그러니까 이 기술이에요.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술을 얼마나 빨리 습득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민사소송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채점자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낸 답안지 있죠. 이 답안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은 오로지 그 답안지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난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건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안지에 가장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고 결국은 제가 그 가끔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 GS 하면서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답안지들은 전부 다 가해자 입장,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쓰는 답안지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답안지나 혹은 GS나 기초 GS 드리는 얘기는 채점자 입장에서 드려요. 근데 매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자기가 썼으면 채점자들이 알아서 다 읽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절대 안 읽어줍니다. 항상 여러분 답안지는 채점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건 약간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혹시 여유가 되시면 제 강의 안 듣다 하더라도 GS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저도 들었는데 신림동에 가면 막 그 뭐 이상한 그 실전 GS 같은 모아가지고 팔고 이런다면서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과연 어떠한 답안지가 가장 합리적인 답안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제 답안지 빼고 저는 학교에서 직접 채점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뭐 합격자들 혹시 수기 읽어보셨는지 알겠지만 전혀 그거는 실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런 답안지를 항상 제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제발 다른 법 얘기하는 건 지금 민사소송법 얘기하는 거니까 민사소송법에 관한 하나는 제 얘기가 맞으니까요. 그걸 한번 일단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하고 이미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맞는 얘기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전 GS든 뭐든 기본 강의든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최대한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알맞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사례 강의, 기초 GS 그리고 실전 GS 이 강의를 최대한 단시간에 여러분 걸로 이렇게 익숙하게 해야만 민사소송법이 그나마 7월 30일 날 그러면 시험 볼 때 훨씬 더 하여튼 동차생이라도 한번 합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5페이지의 맨 끝에 보면 결과적으로 동차생들이 사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의 흐름 속에서 민사소송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막연하게 유명 강사 책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회독할 수 있는 자기만의 책과 단권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 책을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 책만 보면 다 나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이순 책도 그렇고 김홍 책도 모든 교수 책이 다 보면 나와요.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빨리 정리하고 요 역과정을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동차생으로서는 혹시
4월 15일 날 합격자 발표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른바 진정동차인지 부진정동차인지 전혀 개념상이 성립이 안 되지만 그거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렇게 빨리 4월 15일까지 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4월 15일까지 다 정리를 지금 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밟아보세요. 그리고 어쨌거나 복습보다는 빨리 이걸, 그러니까 이게 예습의 차원입니다. 빨리 돌리셔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민사소송법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중에 뭐 또 질문하실 거 하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뭐 말씀하셨던 건 아닌데 예. 3페이지에서 예. 수업용 쟁점이 보통 이제 130에서 140개 예, 예. 3년간 통계해서 이제 중요한 게 50개 정도 되는 예, 예. 뭐한 4, 5년 전이랑 비교해서 뭐 그 기점으로 바뀐 건가요? 그게 이제 대략 한 150개 정도 잡아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쟁점들은 150개 정도 잡는데 보통 이제 그게 이게 좀 설명하자면 기는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법이 사례 문제를 정규적으로 시험 보는 건 변호사 시험밖에 없어요. 변호사가 보통 6모, 8모, 10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민사소송법이 해마다 문제가 나와요. 민사소송법만 따로. 그러니까 모든 사례형 민사소송법 중에 정규적으로 문제가 유형이 유출되는 건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변호사, 이게 변호사니까 법무사, 법원행시, 변리사. 이게 현재 보고 있는 요 네 가지 시험이거든요. 민사소송법이. 그리고 요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한 2, 3년 정도의 문제를 이렇게 대략 풀을 잡아주면 보통 한 6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보통 변리사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출제 그 담당 주체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발 1년 내지 2년 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내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물론 그 중에 꼰대 교수들은 내 맘인데 난 끝까지 이런 교수들이 있어요. 그런 교수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뭐 여튼 10년 동안 문제 똑같이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상한 꼰대들 많은데 그런 꼰대들 빼고는 되게 들어줘요. 주체 측의 어떤 요구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변리사 같은 경우에 제가 문제를 어떻게 대충 GS나 이런 걸 추출하냐면 혹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제가 한 60에서 한 70%는 제가 맞춥니다. 보통 이제 한두 개 정도는 못 맞추는데 정확히 맞추는 거 한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유사 쟁점들은 거의 한 60, 70% 맞춰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제가 57회, 58회, 56회부터 해가지고 거의 제가 그래서 일부러 자신있게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으시면 그런 차원에서 그걸 다 제하고 결국 남을 수 있는 문제는 한 50개에서 60개 정도의 쟁점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를 보통 옛날엔 얘기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요건 약간의 제거 작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GS가 보통 실전 GS 같은 건 8회를 한다면 8회. 그러면 8회 한 번에 나오는 8문제가 나와요. 그럼 64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GS 64에서 64문제를 풀었는데 50% 이상의 적중률이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50개에서 60개라고 하는 거는 애 중에서 이제 대략 비슷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내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1, 2년 통계를 내고요.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를 다 패고 변호사 시험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을 총 해봤을 때 보통 3년 정도 맞았으면, 귀납법은 아니지만 3년 맞았으면 4년째도 맞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귀납법의 오류가 마지막 그 100조가 흑조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3년의 통계는 정확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뭐 또. 잠시만요. 단거나 아주 좋은 네. 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추천해 줄 만한. 제가 그 당관을 무료로 깔아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를 어떤 학생이 막 이렇게 제 강의가 판서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판서를 못하고 이렇게 워드를 친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 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여기 한 3년 전인가 그 학생이 그 대학원생이 정리를 한 거를 원래 저쪽 학원에 있을 땐 제가 그걸 쟁점 초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8,000원 주고 팔았거든요. 제가 파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근데 요번에는 그냥 무료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원래 저는 그거를 단거나 해가지고 조그만 책자로 해서 나눠드릴 생각까지 했었는데,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걸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단거나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정확히 어떤 게 단거나 하기 좋으냐 이런 질문이셨나요? 뭐 그런 것 그 예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거나 하시면 됩니다라고 예시를 제가 홈페이지나 실장님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홈페이지에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거는 혹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거를 따로 지금 저는 그거를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드릴 생각인데 아주 확정적인 건 아니고 일단 홈페이지에는 확실히 올라가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단거나 방법의 가장 일반적인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수험생이 단거나 한 거지 지금 질문자가 단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자기가 만들어야만 잘 있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가장 민사소송법을 빨리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혹시 이 얘기는 저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웬만한 합격자들은 아마 꼭 필요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단거나 작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해왔으니까 여기 역삼동 오자마자 한 얘기예요. 오자마자 무조건 단거나 해라. 자기 거로 만들어라. 그래야 자기만의 답안이 나온다. 이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시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팔아먹은 쟁점 초록 책인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제가 못 팔고 그거 아예 그냥 올려주려고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혹시 그 1회에 몇 시간 정도 수강 시간이 걸리는지 어떤 그러니까 기본 강의가 20강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예. 아, 1회 3교시예요? 하루에 3시간 정도 되는 건가요? 예. 아니요. 지금 수업 시간이 2시부터 5시 30분까지예요. 5시 30분까지고 5회까지는 무료예요. 5회까지 듣다고 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오후 강의에 일부러 다른 거 듣고 와서 또 들어보세요. 다른 거 다 오전 강의로 되어 있으니까 점심 식사하고 어차피 2번 들으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6회, 7회 가도 제가 검사 안 할 거니까 그냥 알아서 드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다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하고 보통 60분 3번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은 15분 현장 강의 하시는 분은 무료예요. 무료니까 그리고 5회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제가 그렇다고 책을 제가 책값 내라고 하겠어요. 그죠? 들으시고 5번 들고 이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책 못 받으러 가요. 빨리 오셔가지고 책 받아가지고 공부하시고 5회 강의 들으시고 오전 다른 데 듣고 오후 와서 듣고 대신 목요일 날은 그 혹시 계획표 보셨는지 몰라도 오후 3시인가에 그 이규인가 그 교수 이렇게 특강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만 오전으로 되어 있어요. 오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와서 듣고 가세요. 5회 부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책도 받아가시고 15분입니다. 15명. 네, 또 저 농담이 아니라 진담 섞인 농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 제가 가끔 보면 제가 어제 카톡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 카톡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혹시 거기 들어가 계시는 분이 몰라도 단체 카톡에 거기 또 누가 최영덕 어쩌냐고 물어봤더니 욕 어마어마하는데 제가 막 거기 들어가서 욕할 뻔했어요. 저 욕 하나도 안 합니다. 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뭔가 앞에서 막 이렇게 설치고 해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래서 현장 강의가 중요한 거예요. 현장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 대면 강의가 여러분들이 동영상 하면 어느 순간에 지나가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반복해봐도 또 똑같아요. 또 지나가는 데는 계속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 강의를 하고 다시 또 그 강의를 들으면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계속 동영상 강의만 돌리면 언제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수업 시간에 욕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하고 단지 그냥 좀 과격하게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뭔가 설치고 인간이 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시각, 그러니까 인간은 시각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움직이니까. 자, 엄청나게 움직여줘야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만이 자기를 침해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여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송법을 들으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집중력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 강의를 들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15분은 무료니까 오셔서 듣고 나중에 오전 듣고 다른 데 듣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또 예, 혹시 뭐 궁금한 거 있고 그러고 질문할 거 있으면 제가 메일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스 I 네이버.com이거든요. 88년생 아니에요. 88년, 혹시 88년생. 이거 농담이 안 되는데. 이거, 1988이라고 하는 응답하라. 이걸 보다가 딱히 메일, 그거 할 게 없어가지고, 클래스 I 88로 해놨습니다. 여튼, 아주 그 민사소법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 하시거나,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건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전혀 부담 없이 이렇게 들으시기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